안녕하세요. 요학입니다. 이번엔 제가 유튜브를 통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홈브루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맥주를 즐기시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카스, 테라와 같은 대기업에서 생산한 맥주를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라거와 에일의 차이점이라던가 맥주에 흥미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 분류에 따른 다양한 맥주 스타일 및 대표 맥주들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보다 맥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맥주는 와인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발효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주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맥주를 만들 때 필수적인 요소는 물, 메가, 홉, 효모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맥주 재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물의 역할은 메가에 있는 당분이 추출되도록 돕고 효모의 먹이 활동 및 이동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보통 홈브루잉으로 20리터 정도의 맥주를 얻기 위해서 30에서 4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맥주는 와인과 같은 과실 발효주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물을 따로 쓰는지 그리고 당분을 뽑기 위한 당화 과정을 거치는지인데요. 이 당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메가입니다. 메가는 한자로 보리맥의 싹아, 말 그대로 보리에 싹을 틔운 것을 의미합니다. 생보리에는 당이 전분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전분은 사슬 형태로 되어 있어 에너지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싹이 나면서 이 보리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전분을 당류로 분해시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때 상태를 사용해서 보리의 효소 성분을 이용해 메가에 있는 자체적인 당분이나 다른 곡물에 있는 당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당화 혹은 매싱이라고 부릅니다. 매싱은 보통 효소가 작동하기 좋은 온도인 60도 전후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맥주 스타일이나 양조하는 방식마다 그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메가를 이용하는 양조에서 매쉬가 없는 맥주 양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당화가 끝나면 라우터링과 스파징이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라우터링은 쉽게 말해 여과 작업입니다. 매싱 후에 밸브를 열고 맥즙을 바로 채취하게 되면 메가에 있던 싹이나 껍질 같은 불순물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7번에서 8번 정도 받은 맥즙은 다시 매쉬 위에 천천히 부어서 매쉬 자체가 거대한 필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맑은 맥즙이 흘러나온다면 이제 그 맥즙을 먼저 받아주는데요. 매쉬에 들어간 물의 양으로는 양조하는 데 있어 충분한 양의 맥즙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첫 번째 맥즙이기 때문에 원하는 농도의 당분보다 훨씬 진합니다. 그래서 스파징을 통해 매쉬에 남아있는 당분과 물의 양을 맞춰줍니다. 맥즙의 양이 얼추 맞으면 이제 맥즙을 끓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맥즙에 효모를 넣어 발효를 하기 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비중을 맞추고 열을 이용해 균들을 살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홉이나 기타 부가물을 첨가해 맥주의 캐릭터를 부여하고 홉의 역할 중 하나인 항균 효과를 부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끓인 맥주는 다른 균들에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트 칠러라는 장치를 넣어 빠르게 식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발효를 시작하기 위한 온도까지 내려갔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발효주 특성상 투여한 효모 이외의 균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목표로 하는 맛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맥주 양조에 쓰이는 소독제 중 하나인 스타산이라는 소독제를 용량에 맞게 풀어서
발효통과 이후에 쓰일 모든 용품들을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식혀두었던 맥주를 발효통에 붓고 효모를 투여해 뚜껑과 발효하면서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에어로크라는 장치를 위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발효 온도와 발효 기간은 맥주 스타일, 아니 양조하는 이마다의 스타일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홈브루잉은 발효하는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나 여건 등으로 더더욱 제각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듀벨 스타일로 양조를 했는데요. 이스트 피칭 온도는 20도로 하고 26도까지 온도를 올려준 후에 서서히 식히며 8일 동안 발효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원한 온도인 11도에서 15도를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약 7일간 해주었습니다. 1차를 15일, 즉 2주 동안 진행해주고 탄산을 만들기 위해 병에 담기 전 설탕을 물에 녹여 식힌 후 맥주와 섞고 병에서 2차 발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병 안에서 효모들이 당분을 먹으면 그 이전에 발효한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에어로크처럼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모이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해 맥주에 탄산이 녹아들게 됩니다. 탄산을 만들기 위해서 실온에서 2주 정도 후발효를 시키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주면 양조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홈브루잉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막상 할 때마다 후회하지만 다음 맥주는 어떤 맥주가 될지 궁금해하며 장바구니에 재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 과정을 압축시켜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려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요. 다음에는 짧지만 더 세세하고 밀도 있는 양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